그 맨 앞 페이지 보시면은 중등 3학년 물리 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여러분들 오투책이에요. 오투책에 나와 있는 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리 파트. 그래서 속도, 가속도하고 일과 에너지 부분만 넣어 놓은 거고요. 그게 다예요. 쭉 넘겨보시면은요. 뭐 중학교 거 끝나면은 중간에 보면은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넘어가면 고등 물리 파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고등 물리 파트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중학교 거의 오투 수준이에요. 그 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쭉 더 나가면은 뒤에 더 나가면 고등 물리 파트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보는 수능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는 처음에 중등 파트 볼 때까지만 해도 뭐 할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고등 물리 파트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네요. 안녕하세요. 고등 물리 파트 보시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려나 하는데 중등 물리 파트하고 고등 물리 파트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수식이 조금 있어 보이게 뭔가 델타 이런 걸로 표현돼서 그렇지 큰 차이는 없고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문제를 풀어봐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로 딱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수능 기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지라고 하는데 물론 사실은 문제가 퀄리티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변하는 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등 물리 파트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에서 배우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똑같아요. 내용상으로는 뭐 더 배우냐? 뭐 더 배우는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네, 배우는 거 똑같이 나와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스타일이 좀 어렵게 물어본다? 말이 좀 꼬여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중학교 때 물리 고등학교 거 배우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배우는 줄 알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바뀌는 게 전혀 없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외우라고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외울 건 없어요. 외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워봤자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 안 돼요. 이거 외우고 있어도. 그래서 외울 거는 따로 없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업은 중등 때 배우는 물리 파트 먼저 간략하게 볼 거예요. 그거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간략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하고 다음 주 걸쳐가면서 고등 과정을 약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중등하고는 차이가 없구나. 내가 배우는 물리가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것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문제 해석하는 거. 결국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물리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중학교 3학년이죠.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중등과정은 문제를 대충 읽어도 출제자가 무엇을 내고 싶은지가 명확해요. 근데 고등과정은 문제를 읽어보잖아요.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처럼 그냥 냅다 뭔가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분야로 문제가 흘러가요. 그러면 출제자는 그거를 생각해서 꼭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은 저랑은 그냥 문제 해석하는 연습 위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춥다. 춥지 않아요? 좀? 응. 우. 이게 에어컨 온도를 높이자니 덥고 낮추자니 춥고 참 딜레마예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첫 페이지 중등 물리 파트 해갖고 첫 페이지 딱 넘기면 그 5초 책이에요. 100페이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페이지는 그대로 넣어놨어요. 100페이지라고 써 있는 것 중에 보면은 1.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운동. 여러분들 운동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운동 하면은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은 뭐 물체가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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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 써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뭐가 변해야 돼요? 위치가 변해야 돼요. 즉 운동한다는 소리는 위치가 변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은 아, 물체가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런데 우리 운동하면서 처음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물체라는 표현을 써요. 물체. 여러분들이 뭐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해서 물리할 때도 중학교 때 많이 배울 거예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네모 하나 그리는데. 저렇게 네모 하나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 물체가 뭐 책에 따라서는 저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영이나 철수일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모 상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네모 하나만 그리죠. 이유는 뭐냐면요. 물체가 무슨 물체인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란 소리예요. 어떤 물체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물체라고 하면 뭐여도 상관이 없는데 생물체건 무생물체건 크건 작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언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질량만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질량. 조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표현인데 나중에 보면 저게 많이 헷갈리는데 질량?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무겁고 가벼운 정도라고 해놓읍시다. 그냥 질량이 그 정도라고 할게요. 자, 그럼 질량. 우리 물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단위를 표시하셔야 돼요. 질량은요, 별일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단위로 표시할 거냐면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몸무게 잴 때 몇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그 킬로그램 단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질량 그러면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를 기본 단위로 쓰시면 돼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물체는 지금부터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의 단위는 뭘 쓴다?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리하면은요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 물체에다가 쓰면 뭐하니까는 질량 m을 가지는 물체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질량 m은 뭐 매스라는 표현으로 질량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이름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의 약자로는 m이라고 많이 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을 써요. 자, 그럼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즉 질량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돼요. 자, 위치. 자, 위치의 변화가 있냐 없냐였죠. 위치, 그냥 물체가 어디 있냐를 나타내면 돼요. 자,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자, 내가 처음 봤을 때 여기를 0m라고 놓을게요. 여기 있던 물체가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몇 미터 움직였다고 칠까요? 한 5m 갔다고 칠게요. 여기 5m 지점이에요. 물체는 몇 미터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5m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가 위치, 그냥 어디 지점이냐를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위치는. 그래서 위치고요. 위치의 변화. 우리는 위치는 어느 지점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단위는 무슨 단위 쓸 거냐면 m이라고 쓰고 미터 단위로 표시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별일 없으면요. 정리해 놓을게요. 질량은 단위를 무슨 단위 쓰자고요? 킬로그램 단위 써요. 그 다음에 위치, 어느 지점이죠? 위치의 단위는 뭘 써요? 미터 단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에 뭐가 중요한 거죠? 변화가 중요한 거죠.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를 나타낼 거니까.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요. 다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거리라는 단어하고요. 변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요건 나중에 할게요. 거리라는 표현과 변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단위는 둘 다 못 쓴다. 미터 단위 쓰면 된다.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이제부터 거리는 무조건 미터 단위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몇 센티미터 갔어요? 그러면은 몇 미터 갔는지 고쳐주시면 되고요. 몇 킬로미터 갔어요? 그럼 몇 미터 갔는지 고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물체가,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 위치가 변했구나.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거리나 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단위는 못 쓴다. 둘 다 미터 단위 쓴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중요한 거. 지금 위치가 변하는데 뭐가 흘러가는 와중에 변하죠?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변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요.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시간이 뭐니? 그랬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단어가 하나 조심해 줄게. 시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는요. 시각은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각. 그 다음에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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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각 흘러서 또 다시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됐다. 그러면 아까 시각, 지금 시각이에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시간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어니까. 단위는 세컨드, 무슨 단위 쓴다? 초 단위 쓴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시간의 단위는요, 초 단위를 써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 단위를 쓴다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질량가지 물체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가 위치의 변화 몇 미터 움직였냐, 그 다음에 시간 몇 초 동안에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뭐 특별하게 필기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다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아 그런 게 있었지가 아니라 아 저거였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0페이지 처음 해보시면은요, 운동,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1,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 여러분들 빠르다와 느리다. 빠르다. 뭐가 빠른 거죠? 느리다. 뭐가 느린 거죠? 라고 했을 때 물리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물리는 별거 없어요. 우리 빠르다. 반대말로 뭐죠?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라는 단어하고요. 속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가 빠르다와 느리다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맞네요. 빠르다, 느리다 나타내는 거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고등 과정 넘어가면은 저걸 두 개를 구분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빠르다, 느리다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빠르다, 느리다 거기 책에 보시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 했을 때 아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100m 달리기 못 하죠. 50m 달리기 하나요? 50m 달리기 몇 초? 안 해봤어요? 50m 달리기 몇 초? 8초. 그럼 빠른 건가? 50m 달리기 안 해봐갖고. 50m 달리기 몇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뭐야? 비슷하잖아. 저도 세상에서 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달리기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죠? 했나요, 어제?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체육대회 하시면 이제 달리기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달리기. 뛰잖아. 그러면은 1등, 2등, 3등 하면 여기다 1등, 2, 3등 도장 찍어주잖아요. 도장 받으면 뭐 거창한 거 주냐? 그렇지도 않아. 끼케야 뭐 이상한 거 잡달구리한 연필 같은 거 줄 거 아니야. 그거 받겠다고 거길 왜 뛰어? 더워 죽겠는데? 그쵸? 전 세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게 제일 이해 안 가요. 인간이 왜 뛰어? 그치? 도구를 개발했으면 타야지. 그치? 자동차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타면 되지. 뭐하러 굳이 다리 아프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뛰라 그러면 안 뛰었어요. 선생님 저 아파요. 그러고 걸어갔던 기억밖에 없어요. 굳이 여기다가 이거 나중에 지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뛰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뛰는 게 딱질색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스포츠는요, 제 몸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좋아해요. 스키 타는 거 좋아해요. 미끄러져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케이트는 싫어요. 왜냐고요? 내 발로 밀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 딱질색이에요. 자, 그러면요, 빠르다와 느리다를 나타낼 건데요. 우리 거기 나오는 것처럼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누가 빠른 걸까요? 시간이 짧은 사람이 빠른 거예요. 맞죠? 뭐 이해 있으세요? 시간이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이 빠른 사람이다. 만약에 50m 달리기 몇 초 만에 뛰어요. 누구는 8초, 누구는 5초. 그러면 5초가 더 빠른 거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힌트. 빠르기를 나타낼 때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불리한 거네요. 시간은 빠르기에 반비례해요. 그쵸? 속력에서 시간은 반비례하는구나. 한번 더 따져볼게요. 거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즉, 여러분들 시작해서 달리라고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춰!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더 멀리 간 놈이 더 빠른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거리, 즉 멀리 간 사람이 빠른 거니까 거리에는 비례하네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뭐 지금까지 뭐 필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필기에 목숨 안 그셔도 돼요. 공부할 때 보면은요,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 여러분들 가끔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써요? 그러면 진짜 색볼펜 다 꺼내놓고 이만큼 꺼내놓고 필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표시도 하고 막 표시하는데 정작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고요. 볼까요? 안 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요. 그러면 누가 공부 잘하냐면요. 그 옆에 있는 친구. 걔 필기할 동안 칠판만 열심히 보다가 필요하면 필기한 거 친구한테 그런 친구들은 또 필기한 거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줘요. 또. 왜? 뿌듯하잖아. 이거 보여주면은. 나 이거 사진 찍어도 돼? 그럼 찍어. 그래요. 그거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오히려 성적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필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다른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쓰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시간에는 쓰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열심히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기라 느리기를 나타내는 속력과 속도는 시간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초등학교는 다 나오셨죠? 자, 초등학교 때 자기 분수 안 배웠다. 없죠? 분모, 분자 안 배웠다. 이런 분 없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A는 B분의 C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뭐 굳이 외워요. 자, A라는 값은요. B라는 값에 비례한다는 소리일까요? 반비례한다는 소리일까요? 이거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B가 커져봤자 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자, C는 커지면은 A라는 값을 크게 만들죠. 괜찮죠? 자, 그럼 요거대로 정의 내려볼게요. 속력은, 여러분 속력하고 속도를 지금은 그냥 같이 볼게요. 속력은, 자, 뭐에 반비례하죠? 시간에는 반비례하니까 시간을 밑으로 내립시다. 아, 시간에는 반비례하는구나. 그 다음에 거리에는 비례하니까 거리를 밀려 올려버립시다. 아, 거리에는 비례하는구나.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하는 걸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외우지 않아요. 앞으로 모든 물리법칙은요, 저렇게 분모, 분자로 만드시면 돼요. 분모에는 반비례하는 요소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분자에는 비례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리공식을 외우냐? 외우지 않아요. 뭐로 외워요? 그걸 힘들게. 나도 안 외워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뭐가 비례할까? 여기다. 뭐가 반비례할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끝나요. 자, 단위 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하던 짓. 답을 썼어. 서술형이야. 답은 5야. 아씨, 근데 단위가 미터 퍼 세크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씨, 되게 헷갈려요. 그쵸? 나중에 보면은요. 그래서 단위를 많이들 틀리거든. 틀려요, 여기를. 그러면 단위를 안 틀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친구가 5초 동안에 거리 10m 갔어요. 그러면 얘는요, 값이 얼마죠? 5를 10으로, 그러니까 10을 5로 나누면 되니까 2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남죠? 분모에는 미터 남아요. 아니, 분자에는. 분모에는 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없어 보인다. 여러분들 초를 자꾸 한글로 제가 초로 써주는 게 헷갈릴까봐. S, 세컨드, 초예요. 그러면은 분모에는 세컨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2 세크분의 미터,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어 보여야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해봤는데, 그 귀에다 꽂는 무선 이어폰, 그거 싸구려 하나 쓰잖아요. 괜찮아. 없어 보여서 그렇지. 근데 여기 꼭 그 삐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얀 거. 그거 쓰면 좀 있어 보이더만.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그거 있잖아. 그 사과 모양 하나 그려진 거. 그거 하나 쓰면 좀 있어 보이더만. 그거. 그거 있잖아. 70 얼마짜리. 그거 괜찮더라. 그래갖고 그거 살라고 궁리 중인데, 내가 사자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우리 딸을 꼬시고 있어요. 우리 딸한테, 딸아, 그거 갖고 싶지 않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나도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반 거의 넘어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요. 이렇게 쓰면 없어 보이니까 2 그대로 쓰시고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단위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외워도 되겠네요. 단위도. 자, 그러면 물리공식 우리 어떻게 됐죠?
속력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쓰면 된다. 왜? 어차피 거리 단위는 무조건 미터 단위 쓸 거고요. 시간의 단위는 무조건 초 단위 쓸 거니까. 그게 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볼까? 쭉 보시면은 100페이지 중간에 이 속력 해갖고 뭐라고 써있죠?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렇게 써있죠. 겁나게 멋있게 써있네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분의 그냥 거리라는 뜻을 그렇게 한글로 풀어 쓴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또 외워요. 이거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거 외워봤자 물리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아 시간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비례하는구나. 단위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있죠? 단위도 뭐하러 외워요? 시간의 단위 세컨드, 거리의 단위 미터.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다중섬광장치라고 돼 있죠. 다중섬광장치는요, 별거 없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걸 사진을 찍을 거야. 빠바바바박 하고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니까 시간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빠르려면 뭐가 크면 되는 거예요? 거리만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다중섬광장치 찍었을 때 물체의 위치와 다음 위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빠른 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느린 거, 그게 다죠 뭐. 뭐 별거 있나? 까짓 거. 자, 우리 별건 아닌데요, 속력.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좀 재밌게 배워요. 중학교 때는 이제 이거 어떻게 배우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아마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렇게 써줘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써줘요. 그리고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예요. 써줘요. 그럼 여러분들 신나게 베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필기할 것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로 고민하는 연습만 좀 해주세요. 솔직히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밖에 있는 분들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뭐예요? 수능도 잘 봐야지, 그쵸? 중학교 성적이 좋으면 뭐예요? 대학교 때 못 가면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교 못 가면 땡인데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적고 외우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연습만 자꾸 하세요. 그래야 고등과정 올라갔을 때 적은 시간 동안에 적은 노력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외워버릇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못하면 이렇게 배워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 삼각형 내지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뭐라 하지? 무당벌레 하나 그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당벌레도 여기다가 속력, 시간, 거리 뭐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처음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익숙해져라 용어를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슬슬 비례관계랑 반비례관계랑 비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 수식을 만들고 그래서 그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단위도 여러분들이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등속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등속운동이죠, 여러분들은. 자, 말을 짜게 해볼게요. 운동.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구나. 다시 시간은 초단위 동안 물체,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위치 변화, 미터 단위로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구나. 운동이에요. 근데 등속이래요. 등속. 뭔가 똑같대요. 움직이는 속력이 똑같대요. 빠르기가 똑같아요. 빠르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럼 등속운동이면 생각해 보세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거리를 움직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1초에 1m씩 움직이면 항상 1초에 1m씩 움직이는 거를 등속운동이라 그래요. 별거 없네요. 자,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써 있을 것 뿐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책에 써 있는 단어를요, 베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뜻을 갖는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왔죠? 그림이 어때요? 같은 시간 동안 그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섬광 사진기는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 찍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물체의 위치가 어때요? 간격이 일정하죠? 아,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등속 운동이구나 해주시면 돼요. 그건 필요 없고요. 자, 밑에 2번 등속 운동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는요, 자꾸 공식을 외워서 집어넣어서 답을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오늘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좀 많이 복잡한 문제는 못 풀어요. 두 번째, 고등 과정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이유는요, 고등 과정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데, 중등 과정에서 너무 외워서 공식에다 넣어서 풀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아예 손을 못 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식에다 넣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래프 많이 그리시죠? 여기 X축, Y축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직교좌표라고 그러는데 서로 수직인 좌표를 많이 그리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요, X축하고 Y축인데 이렇게 그래프만 그리면은 여러분들은 또 심란하죠. 왜? 또 수학 시간이 됐구나.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아, 또 함수를 하는구나. 뭐 이런 거 하겠죠.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래프에서는요,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좌표점. 요 세 가지만 봐요. 자, 여러분들 여기 중학교 3학년이시죠? 여러분들 혹시 기울기라는 단어 알아요? 혹시 들어봤나요? 기울기라는 단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아,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물리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물리는요, 그렇게 거창한 수학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을 못하면 수포자가, 그럼 물리에서 수학을 많이 쓰게 되면 수포자가 곧 물포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포기했는데 물리까지 연달아서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물리는요, 그 밑에 과정만 이수하면 풀 수 있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3이다. 근데 중3 과학에 물리가 나와 있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기본적인 수학이면은 그 정도 수학이면은 충분히 물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끔 저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전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학 능력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물리 문제 풀다 보면요. 요 네 개를 틀려요. 보통은. 그래서 사칙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준다면요. 기울기. 여러분들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x가 얼마나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x, 여기 값이 y다. 그럼 기울기 a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a는 x분의 y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간단해요.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괜찮죠?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어려운 거 했나요, 제가? 아니, 요 정도는 괜찮죠? 만약에 어려운 거 나오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과감하게 힘들어요 라고.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울기 나왔고요. 면적.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면적. 이제 곱하기 나누기란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니다, 했구나, 벌써. 여기.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하면 되죠? 면적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만약에 저게 사각형이었으면 그냥 x 곱하기 y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넓이 복잡해요? 아니죠. 괜찮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좌표점. x 값이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니?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얘는 좌표 값은. 별거 없어요. 요 세 가지만 하면은 물리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런 XY 그래프인데 이제는 XY의 이름만 좀 부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XY라고 배우는 이유는 X라는 X 이름이 없고요. Y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임의의 X, 임의의 Y로 넣어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은 누구다 이름이 있지만 태어나자마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나면요, 왜 우리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띠 둘러 놓거든요, 발에다가.
왜냐하면 바뀌면 안 되니까 누군지. 거기에 보시면은 애기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엄마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누구 아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언제까지? 출생신고 할 때까지는 이름이 없죠.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 마음에 안 들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름을 바꿀 텐데요. 한 번만 고민해 봐 주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이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둘째가 없어요. 가끔 물어봐요. 사람들은 왜 둘째가 없냐? 그럼 왠지 아세요? 첫째가 날 때 이름 짓는이라고 너무 고생을 해갖고 둘째 이름을 못 짓겠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이름 질 때. 자, 그러면요 우리도 이름을 적읍시다. X축, Y축 이름을 질 건데 X축에다가 시간이란 이름을 넣을게요. Y축에다가 위치란 이름을 넣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어떤 물체가, 아니 위치 대신에 여러분들 책에는 거리라는, 그냥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써줄게요. 왜냐면 위치의 변화가 거리니까. 이동거리. 자, 어떤 물체가요? 여기 있는 물체가, 자,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을게요. 제가 1초 간격으로 다중성 광자체를 찍었는데 처음에 0초, 여긴 1초, 여긴 2초, 여긴 3초 걸렸어요. 그랬을 때 얘가 5m, 뭐 몇 미터씩, 계산하기 편하게 5m씩 0m, 5m, 10m, 15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0, 그 다음에 1초일 때 5, 2초일 때 10, 그 다음에 아이고 3초일 때 얼마? 여기다 잡고 3초일 때 15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안 맞는다. 잘못 그렸다. 에이 잘못 그렸어. 다시 칸이 안 맞아. 첫 번째하고 칸이 안 맞아. 그리고 5, 10, 15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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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죠. 자, 이때 기울기 구해보세요. 기울기. 기울기는 뭐가 되죠? 시간이 변하는 동안의 거리.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시간이 변하는 거에 거리를 나타내니까는 기울기라는 뜻 대신에 의미를 뭐라고 쓰면 돼요? 속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값을 내보세요.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그러면 속력은 기울기 뭐 잡을까? 두 점만 잡을게요. 여기랑 여기 잡을까요? 3초 동안에 얼마 움직였죠? 15m 움직였어요. 그럼 얼마죠? 5네요. 3, 5, 15니까. 단위는 단위 미터, 단위 초였으니까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 그럼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면은 아, 기울기는 뭐가 된다? 속력이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럼 그 옆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X축하고 Y축을 좀 다르게 써볼게요. X축을 이제는 시간 그대로 시간이에요. X축은 Y축이 속력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물체 속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얼마로 안 바뀌죠? 5m/s로 안 바뀌어요. 이거를 등속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여기 5m/s로 시간이 지나도 쭉 일정하게 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은 10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같은 그래프예요. 같은 물체를 본 건데 하나는 X축이 시간이고 둘 다 X축이 시간이네요. 하나는 Y축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동거리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Y축이 속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왼쪽에 있는 애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됐죠? 속력이라는 의미가 됐죠. 자, 이제 오른쪽 거 볼게요. 오른쪽 거는요. 기울기는 여기서는 뭐가 되죠? 기울기가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의 변화죠? 속력의 변화예요. 잘 보세요. 얘하고 같은 기울기인데 다르죠, 지금 의미는. 그래서 그래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의미는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배울게요. 얘는 가속도라는 의미예요. 지금 안 해요.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달라요, 지금 분명히. 아, 그래프가 바뀌면 같은 기울기여도 의미는 바뀌는구나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면적 잡아볼게요. 여기 끝을 3초라고 잡아볼게요. 3초 동안 자, 이 면적 계산해 볼게요. 면적은 무슨 의미를 갖죠?
속력 곱하기 5 곱하기 여기서 뭐가 되죠? 시간이 돼버렸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에다 시간을 곱했다? 그러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늘 하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했더니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아, 거리가 되는구나. 즉 면적은 물체가 얼마나 움직였냐가 돼요. 몇 초 동안?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3초 동안이 되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5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5. 3초 동안 몇 미터? 15m 움직였구나. 아, 3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죠? 15m 움직였구나.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아, 면적은 이렇게 의미를 가져요. 그럼 선생님, 얘는 면적이 있나요? 얘도 면적은 있죠. 면적은 뭐가 되죠? 면적은 얘는 삼각형이니까 앞에 2분의 1 곱하기 위치 곱하기 시간인데 문제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가 없을 뿐이에요. 친구가 뭐 좋은 거 샀어요. 좋죠. 근데 내 건 아니잖아요. 의미는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뭐 할까? 요즘 잘 나가는 배우 누구예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 누구 있지? 좋아하는 가수 없어요? 좋아하는 배우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 어? 이도영? 이도영이 누구야? 아, 그 의사. 그 무슨 엄마에서 그 밥 조금 먹는 애. 걔 잘생겼더라. 그냥 어렸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고 그래요. 못해요 그러면. 미안해요. 당황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아, 맞아. 여러분들 저 친구가 남자친구가 아까 누구라고? 이도영이랑은 사귄다고 칠게요. 의미 있어요? 본인한테 의미가 없죠. 그냥 부러울 뿐이지. 그치?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인 그냥 의미는 없어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옆에 보세요. O 해갖고 등속 운동 그래프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별도로 자, 이 그래프랑 별도로 이게 A라고 쳐볼게요. B라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기울기가 큰 거죠? B가 더 기울기가 큰 거죠.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니까 A보다는 B가 더 빨라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A고 얘가 기울기가 2A다. 몇 배죠? 2배죠? 그럼 얘가 2배 더 빠르구나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요거를 A라고 해보고요. B라는 애가 이렇게 간다. B라는 애가 여기 있다. 그럼 3초 동안에 이동한 면적이 더 크죠? 그러면은 B가 더 멀리 갔구나 하시면 돼요. 저것도 만약에 면적이 2배 차이 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2배구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고 났더니 이게 고등과정에서 또 어떻게 배우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5추책 끝나면은요. 여러분들 5추책이 몇 페이지에서 끝나냐면 126페이지까지 쭉 넘어간 다음에요. 126페이지까지 쭉 가보세요. 맨 앞에서부터. 그럼 쭉 넘기면은 고등 물리 파트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그거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페이지라고 나와요. 다시. 이게 완자책이거든요. 고등. 여러분들 고2 물리 내신 배울 때 쓰는 교재예요. 거기 보시면 1.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와요. 뭐야? 방금 배웠던 거 똑같이 또 나오네요. 그쵸? 물체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은 다르게 이동거리 여기 있네요. 근데 이동거리 말고 제가 아까 변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변이라는 거 하나 더 배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볼까요? 속력과 속도. 아까 속력과 속도라는 게 있었는데 중등과정에서는 그냥 속력만 배운 것 뿐이에요. 똑같네요. 거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돼 있는 거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 똑같이 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 속도 나와 있는데 속도는 조금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에 쭉 다음 페이지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속도 나와요. 가속도는 아까 뭐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안 배웠었죠, 이게. 그러면 고등과정 때 요게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래요? 여러분들 16페이지로 가보세요. 16페이지 가시면은요, 15페이지, 16페이지에 걸쳐서 그래프 또 나와요. 고등과정 가도 그래프 또 배워요. 다만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배웠을 뿐인데 여러분들 가속도는요 중등과정에서도 배우긴 배워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요렇게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게 수능 문제에서 안 나오냐고요? 나와요. 여러분들 또 뒤로 쭉 넘겨보시면은요. 그 교재가 73페이지까지 간 다음에요. 또 넘겨보시면은 고등 물리 파트 기출문제라고 써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찾았죠? 그걸 또 넘겨보세요. 고등 물리 기출 파트. 쭉 넘겨봐. 쭉쭉. 여기. 거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뭐 간략하게 뭐 블라블라 써 있는 거 다 집어치우고요. 쭉 몇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9페이지 가보시면요. 여기가 속력,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관련된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서요. 물리가 20문제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내용. 그럼 여러분들 20문제 중에 하나 건졌으니까 앞으로 여러 문제만 더 건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시면 돼요. 원하는 과 가시면 되고요. 가면 잘생긴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가면 이쁜 여자친구가 있냐고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대학 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른들만 믿지 마세요. 대학 가면 살 빠지냐고요? 안 빠져요. 대학 가면 잘생겨지냐고요? 안 잘생겨져요. 대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겠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이렇게 다시 써먹을 수 있다는 것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다시 우리 중등과정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100페이지 지나서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그냥 몸풀기로요. 101페이지 보여요? 1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6번 문제 있죠.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거 하나만, 뭐, 자동이네? 잘 푸네? 그럼 풀어볼까요? 라는 소리도 안 해도 자동으로 푸네, 아주. 6번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는구나, 문제 푸는 거에. 자, 풀으면서 들으세요. 저는요, 숙제를 많이 내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숙제를 많이 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짓이 숙제를 많이 주면은요, 왜 많이 안 주냐면, 문제를 자꾸 풀어 제끼더라고요. 심지어는 채점도 안 해요. 그냥 풀기만 해요. 왜? 그거 풀고 가면은 동그라미 쳐주거나 X 치면은 그것만 다시 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 이런 거 익숙해 있죠, 여러분들. 내 수업 시간에는 제발 부탁인데, 많이 풀으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리고 저는요, 숙제 조금 못 해온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심하게 타박할 생각은 없어요. 바쁘잖아, 여러분들. 다른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많잖아. 영어학원 잘못 잡히면은 뭐 영어 단어 외우다 집에 가야 되고, 맨날 시험 보고.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알아, 대충. 힘든 거, 니들 알아. 그래서 숙제를 많이 줄 생각은 없는데, 대신 부탁이 있어요. 하나를 풀더라도 좀 제대로 풀어오세요. 왜 그랬나? 문제도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기계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왜 그렇게 됐었어야 했을까? 이런 고민 좀 하시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제 푸는 거에, 많이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하시면은 고등과정이 올라가서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라도 제대로 푸는 연습합시다. 자, 6번. 그래프 분석을 하여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6번. 첫 번째. X축이 뭐로 되어 있죠?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Y축은 뭘로 되어 있죠? 이동 거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속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구할 땐 두 점의 좌표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0이죠. 그럼 0,0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x가 얼마? 5 늘어나는 동안에 단위 보세요. 단위가 초단위여야 돼요. 단위가 다른 시간이면 고치셔야 돼요. 5초 동안에 몇 미터 움직인 거죠? 5초 동안에 20m 움직인 거죠? 그럼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4m/s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보이니까 냅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뭐 기울기 아닌 면적이겠지. 둘 다 구해갖고 아무거나 찍게 하지 마시고, 제발. 자, 그 옆에 보세요. 이번에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바뀌었죠. 근데 5초 동안의 이동거리. 자, 여러분들 5초 동안이에요. 10초 동안이 아니고 0에서 5초 동안. 그럼 넓이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넓이가 X축이 5까지. X축은 5까지만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5초까지. 여기가 얼마죠? 지금 여기가 4네요.
그래서 요 넓이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20m예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여기 계신 분 중에 10초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냅다 10 곱하기 4 해갖고 40m라고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틀렸죠? 틀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 깨달읍시다. 이거 가지고 아 맞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방어거든요. 아,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깜빡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10초를 곱했지? 아, 내가 문제를 제대로 안 봤구나. 아, 그럼 나는 이제부터 문제를 좀 다시 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깨달으시라고. 아, 맞다.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방어 기지를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순간에 어차피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시험에서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돼 있죠.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하시는 분. 한 명. 자, 한 명만. 앞에 앉았잖아. 에이, 좋아, 좋아. 가위바위보. 자, 네가 이기면 쉬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냥 수업하는 거야. 오씨, 되게 크다. 콜? 저는 이거 많이 하고요. 가끔 그것도 많이 해요. 가위바위보 계속 해가고요. 쉬는 시간 결정하기. 내가 이기면, 니네가 이기면 5분 플러스. 내가 이기면 5분 마이너스. 나쁘지 않죠. 대신 10분 기본으로 주고. 10분 기본으로 주고. 에이, 뭐 양아치냐, 내가. 자, 오늘은 단판. 나 주먹 낼게. 알았죠? 자, 가위바위보. 아, 주먹 낸다니까. 사람 말을 못 믿어. 다시 내가 주먹 낼게요. 가위바위보. 그래. 그래,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래. 쉬는 시간 주려는데 왜 이렇게 그래? 10분만 쉬었다 할게요.